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처럼 들린다. 너무 졸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밤 방송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낮에 들으면 더 좋은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낮에도 참 듣기 좋은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여러분들하고 리포터 나눌 내용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여러분들 그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는 건 당연히 아시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2030년까지 엄청난 속도로 펼쳐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시장 확대 속도는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기차 전용 부품들은 전년 대비 15%만큼은 당연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감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땠을까? 전체 차량의 전기차 생산 비율은 5%도 안 되는 2%, 3%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총 차량 판매 대수가 20만 대 정도였으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500만 대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비율이 낮았는데 올해부터는 어때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죠. 드디어 60만 대 이런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앞으로 이런 비중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건 우리가 안 봐도 눈에 훤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산업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랠리업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 언제쯤 리포트 해드리면 좋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여러분 휴가 가는 기간 동안에 조정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매수 타임을 잡아가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리포트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휴가를 가신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매수 타임은 잘 잡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 할 때 늘 어떤 겁니까? 적정한 매수 타임이 도달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하셔가지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도 여러분들 도움되셨다고 하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제가 제일 원하는 건 회원가입입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종목 리포트 해드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늘 자리도 좋아야 되고요. 그냥 뭐 종목만 리포트 한다 그러면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2,000개 종목 하나씩만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자,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적정한 타임이 온 것들, 우리가 차트 분석도 다 마무리된 것들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도 훨씬 높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투자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리포트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해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다. 자, 어쨌든 자 패러다임 변화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용 열관리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알겠지만 겨울철에도요 배터리가 어떻습니까? 추우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터리도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열 관리 시스템을 잘 해줘야 돼요. 상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온도를 세팅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겨울철에 보통 이런 거잖아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효율성이 100에서 40% 정도 감소한다고 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쓰는 NCM 계열, NCMA 이쪽 같은 경우도 20% 정도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히팅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매출하는 게 액추에이터하고 히터 그리고 헤드 컨트롤 헤드인데 컨트롤 헤드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오디오 틀고 그다음에 그리고 공조기 돌리는 1단, 2단, 3단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시스템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납품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게 주력이고요. 그런 거를 한원 시스템, 현대모비스, 두원공조 이런 것들에 납품을 하죠.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점유율이 한 55%, 해외 45%, 유럽하고 미국하고 중국 골고루 수출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히터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제품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한번 이게 고장나 버리면 그 자동차의 신뢰성이 깨져버리는 문제가 돼서 이게 기본적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은 왜 동사가 그러면 주식으로 매력이 있는 거야? 얘네는 전기차 전용 부품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연기관과하고 전기차용과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영업이익이 서로 믹싱해 버리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1차 밴더들이 더 지금 주가가 잘 안 오르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나 우린 전기차 전용이야.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돼요? 몇 년 전년 대비 15%씩 전기차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 얘네들 부품도 똑같이 그 비율대로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수익이나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주식은요? 주가는요? 그만큼 계속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분기 대비 10%, 15% 이런 식으로 계속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드디어 지난 3년 동안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로 전환했어요. 이 포인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의 시작과 발전의 시작이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올해 전기차가 가장 많이 출시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내년도에는요, 더 많은 차량들이 신규로 출시가 되는 것들이다라는 점이 우리가 투자의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자동차 회사 그러면 뭐 저 완성차 회사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숨은 히든 챔피언을 찾는 것들은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것들이죠. 왜? 지금 뭐 현대차나 기아차도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충이에요. 알고 보면 차라리 그냥 에이, 전기차부터 만들어서 그냥 하나씩 성장해 나가면 그게 더 속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 훨씬 더 속편하죠. 오히려 거기에만 전념하게 되니까 지금 200만 대 지금 판매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동차 대수 판매되는 거는 기존에 뭐 500만 대가 나간다 하더라도 전기차는 이제는 뭐 비율이 이제 5%, 10% 겨우 도달된 거 언제 이거 따라가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내연기관도 생산해야 되죠. 거기도 캐펙스 들어가죠. 전기차도 해야죠. 캐펙스가 들어가죠.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꼭 도태되는 기업도 분명히 존재할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우리 제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추에이터, HV 히터, 컨트롤 헤더. 이게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여기 있는 히터 부분,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고전압, 저전압 뭐 이렇게 다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이거 생산해 왔기 때문에 신뢰성 하나만큼은 우리가 인정받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도 수출이 가능한 것이죠. 전기차에서는 앞서서 얘기해 드렸지만 계속해서 열 관리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수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그 주행 거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배터리의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투자해도 예를 들면 동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컨트롤 헤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종기잖아요. 그 히터라든지 1단, 2단, 3단 트는 거 거기도 그 부분도 하다못해 같이 세트로 나가다 보니까 매출이 60에서 90% 성장한 것들이죠. 근데 히터하고 같이 세팅으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서 여기 1번 내용과 2번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같이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어떻게 뭐 기업들이 물건을 내면 아 이것도 우리 같이 해줘야지 또 단가도 낮추고 혹여 사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고전압 PTC 히터 이 부분 열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해졌다고 해서 그쪽 관련돼서 지금 매출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것들이 또 인정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런 회사들로부터 이미 수주 따낸 거를 해보면 다 대충 한 5,855억 원 8년치 정도가 이미 매출이 잡혀 있다라고 공시가 또 나와 있고요. 거기 컨트롤 히터도 770억 원.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지금 매출이 잡혀 있다는 것들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의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우리 영업이 흑자로 전환된 거 일회성이 아니야. 이제 쭉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훼손 사유가 그럼 발생이 돼야 되냐? 좀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주가 정도 수준이면 적당한데? 그럼 더 밸류에이션 더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 이런 쪽으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 질문에 답을 얻었다라고 하면 동종목은 계속해서 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건 일단은 기본적인 기본 수량이겠죠. 차량 대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늘어나는 건 우리가 바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다. 우리 산업의 그 지배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우리 산업 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요. 거기 밑에 자, 우리 산업이 있고요. 일렉스 있고 그다음 그 밑으로 베트남이 있습니다. 이쪽이 주로 이제 해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국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이 좀 덜 되고 있어서 조금 부담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 산업 자체에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내용은 아니다. 여기 우리 산업 홀딩스에 미칠 영향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는 것다. 뭐 중국에
한국에도 법인이 있고요. 인도도 있고요. 태국도 있고 슬로바키아, 멕시코, 북미 이런 식으로 있어서 수출을 갖다가 골고루 할 수 있는 이미 시스템은 갖춰졌다. 그러니까 뭐만 받쳐주면 돼요. 각 나라에서 어떤 겁니까?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 수주만 따내게 되면 무조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이미 인프라는 구체적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에 꼭 필요한 부품들만 다 생산하고 있으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쵸?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부품 같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액추에이터, BTC 히터, 파워 모듈, 그다음에 뭐 도어 액추에이터. 여러분 도어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뭐 작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파킹 어시스턴트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대부분 보면 이런 거죠. 내연기관하고 상관없고 전기차에는 꼭 들어가는 부품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상당히 앞으로 좀 나름대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전기차 성장과 더불어서 봐줘야 되는 부품 회사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멋있게 설명하려고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뭐 실제로 다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2021년부터 그냥 계속해서 주구장창 적자였어요.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흑자 전환,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하는 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들이죠. 정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지금 2분기, 3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산업에서는 내놓질 않네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죠. 자, 그런데요, 지금의 구조로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전년 대비 15% 성장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반등의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들이고, 향후의 매출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게 주요 부품 있잖아요. 특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여기 히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출 부분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과거에 연 단위로 하던 거 있잖아요. 연 단위로 하는 걸 지금 두 분기 정도 하게 되면 다 채워버리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앞으로 더 시장성은 더 확대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장표로서 확인해 보도록 한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지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구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온 주가의 반등은 뭐야? 라고 하면 이게 과거로 대비하면 백투 노멀, 그 다음에 성장 구간은 이쪽 구간. 그럼 지금은 이 구간을 채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간 안에서 한 번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드디어 나온 거죠. 왜요? 여기 매물이 많잖아요. 딱 이 자리에서 쉬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춤주춤하면 다음번에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가겠죠. 이게 주가의 올바른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주가 쉬어주는 건 우리가 그냥 이건 그냥 매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조금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야겠죠. 이건 주봉으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왜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뭘까? 여기 매물이 이만큼 있는 거죠. 여기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장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구간도 있어야 되고요. 인내심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도 또 그런 구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 이 구간입니다. 4만원. 그러니까 35,000원부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25,000원부터 한 4만원, 4만원 이 사이 나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은 여러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올라오는 거 흑자 전환했으니까 올라왔죠. 흑자인데 성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수급도 따라주고요. 단기적인 매물은 많지 않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매물이 가장 많은 때가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요 구간. 그래서 여기서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크게 눌릴 만한 사유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간을 갖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가장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타임은 이 라인과 60일 이평이 걸치는 이 라인이겠죠. 그래서 2만 원과 2만 1,000원이 아마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아마 트레이딩을 해나가는 게 좋은데 아마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한번 내려오게 되면 바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게씩 끌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는 2만에서 2만 1,000원 정도 수준에서 봐야 되고요. 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미스가 생겼어요. 또 설사 이렇게 19,000원, 18,000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억울해서 어떻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미스를 한다 그래도 2년, 3년을 기다리면
아니면 1년만 기다려도 전년 대비 성장폭이 15%니까 그것만큼 충분히 봐줘야 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1분기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를 훼손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19,000원을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바로 이 자리 부분이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휴가 시즌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다가 투자를 만약에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매수도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평균 단가 잘 조절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은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타겟 목표가는요, 38,000원에서 4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했다. 뭐 2만원에서 2만 1천원 사이다. 그럼 거의 한 70에서 100%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그 정도면 여러분 내년 이맘때까지 못 기다리세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매출이 나오다가 최근에 업적이 상승하는 거 하고요. 패러다임이 변해서 연 단위별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50%, 60%씩 성장하잖아요. 내년도도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의사결정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방송 같은 주식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회원가입 이런 것들 또 주변인들하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서 저 채널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괜히 단타 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봤자 크게 수익 안 나니까 자 머니케어 뉴스 보면서 같이 함께 하자고 이야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할게요.